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과실손해보장 이 과목 마지막 품목 무화과 볼게요. 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패스하시고 종합위험, 네, 종합위험, 특정위험 나뉘겠죠. 무화과의 품목의 특성은 생각하세요. 무화과 계단 과중 조사도 가능하지만 조사하지 않고 표준 과중 쓰고요. 다른 거는 셀 수도 있고 복분자 OD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편해요. 하지만 개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힘들다. 한동안 계속 착과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당 착과수 우리 그동안 셌던 게 더 이상 새로운 착과가 되지 않는다는, 즉 착과수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 과수원이 총 몇 개인데 그중에 몇 개 손해보는구나, 몇 개 건지는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그것까지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수학 개시 전에는 이 시점 기준으로 과실수 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학량 조사로 하자. 기타 과수 방법입니다. 기타 과수. 자, 기타 과수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많이 나도 수학량 조사는 수학량이 확인이 가능한 수학 직전에 최초로 조사를 합니다. 감귤하고 다른 거죠. 네. 감귤은 사고 접수 직후. 그때 조사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피해 과실수만 그냥 조사하고 마는 거니까. 100%용만. 자, 그럼 수학 직전에 수학량 조사를 해서 나온 수학량으로 평수 미평, 수학 감소 보장으로 하자. 수학 개시 전에는. 즉 종합위험 기간에는 타이틀이 과실손해 조사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수학량 조사더라. 그냥 참다래랑 똑같더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초 조사의 결과값이 나오죠. 자, 우리 평수미평에 대입하는 오랜만에 큰 수학량, 조사 수학량. 근데 기타 과수는 조사마다 수학량 조사니까 이름이 조사마다 수학량 나올 거 아니에요. 감수량도 나오고 오랜만이라 또 조사마다 나오는 수학량 우린 작은 수학량이라 부르기로 했죠. 자, 이 최초 수학량 조사에서 나오는 수학량, 작은 수학량, 최초 사고 수학량이라고 우리끼리 부르기로 했어요. 자, 이 작은 수학량들은 쬐끄만 수학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착과 수학량, 낙과 수학량, 미보상 주수 수학량인데 수학 개시 전에 수학도 안 됐는데 시기도 안 됐는데 떨어진 거는 밤 호두 외에는 100% 피해로 보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착과 수학량과 미보상 주수 수학량이 최초 사고 수학량이에요. 자, 기타 과수 수학량 산정 방법 최초 사고 수학량 플러스 인정되는 기수학량 있나요? 수학 개시 전이잖아요. 그렇죠? 없고. 2차 이후 사고 감수량 있나요? 자, 별도의 보장 방식이라 이때 사고가 나도 2차 사고를 안 보는 거예요. 없고. 즉, 착과 수학량, 미보상 주수 수학량이 최초 사고 수학량이고 이 최초 사고 수학량이 최종 평수미평에 적용되는 수학량이더라.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수 파트,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과수 파트는 특히나 적중부터 차근차근 다 들으셔야지 이해가 돼요. 제가 모든 강의 이 내용을 다시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논밭작물 같은 경우는 사실 중간에 들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과수 파트, 그리고 시설 파트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을 분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수학 개시 전엔 이렇게 피해를 산정하기로 했다니까 수학량의 감소를 착과 수학량, 미보상 주수 수학량만 알면 되겠네요.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착과 수학량 어떻게 구하죠? 착과 수학량 다 지울게요. 네, 착과 수학량 조사 대상 주수 몇 주니? 주당 착과수 몇 개니? 착과수 과수원의 총 착과수 과중. 기타 과수는 사고 나면 과중. 하지만 무화과는 표준 과중 제시됩니다. 그러면 적종의 가입 과중, 가입할 때 제시되고 표준 과중, 문제 제시돼요. 우리 전혀 관계없어요. 기타 과수, 밤
참다래, 또 포복자, 만감류, 개당과중, 그리고 대추매 실살구 우미자, 주당 착과량. 우리 그 친구들을 한꺼번에 수학해서 계산했죠? 네. 그런 것들과 다릅니다. 네. 사고 날 때 조사하는 개당과중, 조사과중. 또 있죠. 포도복숭아, 만감류, 그땐 자두 인정받지 못하고, 서럽게 인정받지 못하고 평균과중. 평균 수학량할 때. 또 뭔 소리 하시는 분은 1강부터 차례차례 들으시고, 네. 착과수, 과중, 이만큼 피해보고 이만큼 거두는구나. 착과수학량. 미보상 주수가 있다면 없을 수도 있겠죠? 네, 미주 있다면 주당 피해 없는 것만큼 평년 계약자의 수확량으로. 그럼 뭘 조사해야 될까요? 나무 조사해야 될 것이고, 조사 대상 주수 하려면 품수별로 실, 미, 고. 아직 기수학 있으면 안 되죠. 수학 기시우는 특정 시험 기간은 별도 보장 방식이잖아요. 주당 착과수 조사해야 되겠죠? 조사 대상 주수가 500주. 너무 많잖아요. 표본 주수 산정하고, 이거 뭐 이제 꿈에서도 나오지 않으세요? 막 똑같은 거 계속하니까. 네. 자, 적정 표본 주수, 품종 수령이 여러 개 있다면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 비례 배분하고, 표본주 간격에 따라 잘 위치 잡는데, 동일 품종 재배 방식 수령이 아닌 경우에는 이 특성이 잘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한다, 위치를.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2024년 농금원 이론서 기준으로 포복자만, 그리고 밤호두, 그리고 무화과에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만 이러겠어요? 원칙이죠, 원칙. 어디에 나오고 어디 안 나오고 해도. 네. 그게 이제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위치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이제 우리 주당 착과수 알아야 되겠죠? 착과수 전체, 표본주 착과수 합계 나누기 표본주 수 합계. 그럼 주당 착과수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요거 조사해야죠. 착과 피해 구성률. 네, 안 한다 그랬잖아요. 직접 제시되고. 착과 피해 구성률 하려면 우리 떠오르시는 거 그렇죠? 표본 과실수. 표본 과실수. 포복자만, 밤호두 다 표본 과실 추출 개수 달랐죠? 적정부터 그거 다 정리하고 계시죠? 하나 추가하세요. 무화과. 참다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참다래 유자랑 같아요. 임의의 100개. 100개를 정상 50, 80, 100% 분류해서 착과 피해 구성률. 끝. 조사는 이게 다예요. 끝났죠? 네. 이렇게 해서 수확량이 나오면 평수미평 대입하면 됩니다. 기타 가수 우리 복습한 셈이에요. 복습한 셈. 네. 볼까요? 실제가 조사가 90주네요. 네, 90주에 주당 80개씩. 자, 여기 표본 주당으로 나와 있든 형태, 여러분 문제에서 당황하시지 않으려면 표본주 착과수 합계로 나와 있든, 표본주 착과수 합계로 나오면 어떡하죠? 우리 주당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나누기 표본주수. 그렇죠? 이걸 위해서 최소 표본주수, 적어도 적종, 포복자, 무화과, 밤호두 같은 표본주, 그 품목별 표본주수표. 네. 적종의 사고 당시 착과수처럼 전체 착과수가 아예 제시돼 있어요. 예를 들어 뭐 5만 개 제시돼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땡큐죠. 이게 제시돼 있는 거 아니에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그렇지만 우리 이거 기타 과수라든지 이럴 때 나무 감소 과실수 구할 때 주당 착과수 더하기 낙과수만큼 고사 주수엔 달려 있었겠지. 그럼 여기는 조사 대상 주수로 나눈다는 거. 네. 항상 조사 대상 주수의 것만 조사합니다. 이름이 왜 조사 대상 주수겠어요? 네. 낙과수 조사할 때도 무화과랑 관계없지만 조사 대상 주수의 낙과수만 조사한다. 전수조사할 때, 전수조사할 때. 네. 오케이. 자, 표준과중 제시돼요.
착과 피해 구성률 계산 못하시는 분 없으실 테고. 미주가 없다면 여기가 끝이죠. 자, 미주 5주 있네요. 주당 평년 나누면 10kg. 수확량 590. 자, 그럼 평년 수확량이 1000, 수확량 590, 미부상 비율이 문제 제시 안 돼 있네요. 뭐 없을 수도 있죠. 뭐 0, 1000. 종합위험 기간의 무화과의 피해율. 자, 수확 개시 후 특정 위험 기간엔 평년 수확량이 쓰이나요? 쓰임이 없어요. 근데 우리 무화과 평년 수확량 구했잖아요. 그쵸? 온주 밀감하고 똑같이. 무화과는 이 보상 방식도 그렇고 평년 수확량도 그렇고 수확 개시 전에 힘을 빡 준 그런 보장 방식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정 위험 과실 손해조사. 이제 수확 개시 후 이때는 이제 문제가 뭐예요? 다 좋은데 최종 개수를 알 수가 없다. 최종 개수를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몇 개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몇 개 달리지? 모르는 거예요. 몇 개 달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 가지 피해로 해야죠. 뭐. 가지. 결과지 피해율 조사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특정 위험 기간의 조사는요. 결과지 피해율 조사예요. 결과지 피해율. 기수학 주수가 있다라는 거. 네. 가지 피해 조사하는데 왜 나무 조사하죠? 과수원의 전체 나무 가지 조사하실 거예요? 힘들잖아요. 표본주 필요하죠. 표본주. 자, 표본주 뽑아서 결과지 피해를 조사를 하는데 여기 있네요. 밑에. 이거 먼저 볼게요. 표본. 여기 또 포기수라 되어 있는데 표본주예요. 주. 네. 우리 복분자는 포기인데 주로 되어 있고 무화과는 자, 표본주 뽑아서 여기 그냥 무조건 3주 이상. 30주 해도 되지만, 그쵸? 나만 힘들죠? 3주 이상. 자, 결과지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3주를 뽑았어요, 표본주를. 결과지 구분만 잘 하시면 됩니다. 결과지를 고사, 이런 괄호 넣기, 미고사, 미보상, 고사로 나누어서 조사하래요. 자, 예전에는 미고사와 정상이 막 혼용돼서 쓰였어요.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어떤 교재들에 정상 결과지? 그럼 미고사. 네, 미고사. 자, 그러면 여기 보험금 산정 방법에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볼게요. 이것만 구분 잘 하시면 돼요. 특정 위험 기간에는. 자, 고사와 미고사로 나누래요. 나눠서 구분하래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기준 결과지가 나오겠죠? 자, 그 중에 피해 결과지를 또 보상고사와 미보상고사로 나뉘래요. 이게 약간 생소하죠. 왜냐, 우리는 계속해서 고사 자체가 보상하는 죄로 죽은 건데 여기 갑자기 미보상고사가 나와요.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 그러면 결과지 피해를 볼까요? 분자에는 항상 피해죠, 피해. 피해니까 고사 올려주고 이 중에 미보상이 몇 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빼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보상고사, 미보상고사잖아요. 이 고사가 보상, 미보상 더하기 그리고 마지막에 미보상 하면 이거 다 없애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냥 보상고사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쵸? 네. 시간 단축하자고요. 근데 살아있는데 열매가 이상하네. 네. 가지는 살아있는데 우리 복분자하고 같아요. 착과가 메롱인 친구들 있잖아요. 착과 피해율. 여러분 구분하세요. 이거 착과 피해 구성률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수학 개시 전에 조사한 착과 피해 구성률, 임의의 과실 100개 뽑아서 조사한 그걸 쓴다고 하는데 그건 이미 정상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지 살아있는데 착과가 안 된 애들. 정상 50, 80, 100으로 나눈다는 게 아니고. 근데 어떻게 조사해라. 또는 어떻게 계산해라. 어디에도 없어요. 무조건 제시됩니다, 이거는. 근데 가지 살아있는데 착과가 메롱이면 이것도 반영해줘야죠, 피해로. 우리 보험의 목적은 열매니까요. 그래서 피해에 추가해주는 거예요. 네. 자, 결과지 구분만 잘하면 되세요. 기준은
고사 더하기 미고사 또는 정상, 미고사로 통일하자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고사는 보상고사 더하기 미보상고사. 결과지 비율은 피해가지 나누기 기준이지만 피해가지 살아있지만 이 친구들 추가해주고 미보상고사. 네. 이게 더 간단하죠. 오케이. 자, 그럼 올라가서 사실 특정시험 기간의 조사는 이게 다 해요. 다. 위에 나와 있는 건 이제 기준일자 확인해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수학량이 몇 % 남아있니?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수학 개시 전에 종합시험 기간에 평수미평 했더니 피해율이 40% 나왔어요. 수학 전 사고 피해율. 자, 그럼 수학 개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율은 60%. 과실 하나든 과수원 전체든 피해는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네. 과실이 10,000개인데 11,000개에 손해날 수 없다. 오케이? 여기에 최대 피해율, 수학 개시 최대 피해율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수학이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수학이 진행된 비율, 자녀 수학량 비율. 이거 반영 안 해주면 온주밀감하고 똑같은 원리잖아요. 온주밀감 특약하고. 이거 반영 안 해주면 그쵸? 이미 수학한 거에도 피해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무슨 피해? 결과지 피해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게 무화과의 수학 개시 후 피해율이에요. 자, 그러면 무화과는 수학 개시 전에도 피해율, 수학 개시 후에도 이 결과값이 피해율일 거 아니에요. 그쵸? 오케이? 만약에 수학 개시 후에 사고가 한 번 났다. 수학 개시 후는 사고 접수 지체 없이니까 마찬가지로 여러 번 조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날짜마다 예를 들어 8월에, 9월에, 10월에 각각 한 번씩 났다 그러면 각각 자녀 수학량 비율, 각각 결과지 피해율이 있을 테니 사고마다 피해율이 다시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한 번 났다 그냥. 그러면 수학 전 피해율 더하기 수학 개시 후 피해율. 무화과 최종 피해율. 최종 피해율. 근데 만약에 수학 개시 후에 8월에 또 첫 번째 사고, 9월에 두 번째 사고, 10월에 세 번째 사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각각 날짜를 기준으로 자녀 수학량 비율? 각각. 그럼 자녀 수학량 비율 3개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지 피해율도 각각 조사하니까 3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각각의 수학 개시 후 피해율을 더해서 구해서 그럼 피해율, 수학 개시 전 피해율, 수학 개시 후 첫째 피해율, 수학 개시 후 둘째 피해율, 수학 개시 후 세 번째 피해율. 모든 피해율의 합산. 이해되시죠? 네. 날짜가 진행될수록 자녀 수학량 비율이 줄어들 테니 피해율은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런 수학 개시 후 다중사고 문제는 글쎄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여러분 예시 문제 한번 보시고 네. 무화과 보험금 산정 다 했던 거니까 평수미평 최종 복습. 자, 이 수학량은 착과 수학량 더하기 미보상 주수 수학량. 네. 이거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거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어디엔 수령이 어디에는 품종만. 네. 그래야지 여러분이 별표 9 공식도 조금 친숙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평수미평 이거 뭐 예시 문제도 아니죠. 뭐. 일단 중요한 건 무화과는 수학 개시 전에는 수학감소 보장, 개시 후에는 과실 손해 보장 적중처럼 복합 보장 방식이더라. 네. 무화과의 수학 개시 후 피해율, 자녀 수학량 비율. 깔끔하게 암기하세요. 네. 스토리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이건 응급 수단입니다. 응급 수단. 하나만 더 볼게요. 결과지 피해율의 맥스 A. 갑자기 또 과실 손해보장에서 맥스 A가 나왔어요. 우리 농금원 이론서 본문하고 별표 9에 짤막하게 한 줄씩 있는데 일단 본문에 있는 거는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해 산정된 결과지 피해율은 동시 또는 선후차적으로 발생한 다른 보험사고의 결과지 피해율로 인정하지 않는다.
착화 피해율 적중해서 설명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하죠. 별표 9에는 8월 1일 이후, 즉 수학기 시후 중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차 피해율에서 전차 피해율을 체감하고 산정한다. 여긴 결과지 피해율이란 말이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수학기 시후에 첫 번째 사고가 났는데 피해율이 20%, 아까 그 공식대로 1 수학점 피해율, 자녀 수학량 비율, 결과지 피해율 한 결과값이 20%. 근데 두 번째 사고 났는데 피해율이 30%. 그러면 금차 피해율 30%에서 전차 피해율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왜 차감해요? 왜 차감해요? 중복 보상을 피하기 위해서 차감하는 거잖아요. 이전 사고에 이 자녀 수학량에 이만큼의 피해가 있다는데 이게 왜 중복이에요? 다음 사고 나면 자녀 수학량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자, 이 내용은요. 별표 9 가만히 보시면 결과지 피해율의 하위 내용으로 돼 있어요. 하위 내용으로. 농구먼 이론서가 우리한테 살짝 불친절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결과지 피해율 하위 내용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결과지 피해율을 처음에 산정했는데 30% 나왔어요. 첫 번째 사고에서. 같은 가지의 피해가 중복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피해를 봤더니 고사, 미고사, 보상고사, 미보상고사 해서 봤더니 60%가 나왔어요. 이거 중복되잖아요. 결과지 피해율의 맥스A. 결과지 피해율의 맥스A. 결과지 피해율도 가지가 계속 그 위에 피해가 중첩되니까 쌓일 수가 있구나. 자, 이거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보세요. 수학전 피해율이 28.5% 평수미평 나왔어요. 사고일자가 10월 1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수학량의 비율이 32.16%. 그리고 과실손해조사 나가서 고사 결과지, 미고사 결과지, 착화 피해율까지, 착화 피해율은 무조건 제시되고요. 고사는 미보상 5개 포함이라니까 보상고사, 미보상고사 각각 5개란 의미죠. 네. 결과지 피해율은 보상고사, 미고사 중 30% 피해가지 39.09%의 결과지 피해율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사고에서의 피해율은 1 수학점 피해율, 이 중에 32.16 남았고 그 중에 이만큼이 피해. 이게 진짜 피해잖아요. 그렇죠? 8.9%. 자, 첫 번째 사고에서의 수학계 시후 피해율이에요. 두 번째, 위 사고 이후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날짜 기준으로 자녀 수학량 비율을 조사해봤더니 20%예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녀 수학량이 줄어들었겠죠. 결과지 피해율을 다시 조사해봤더니 50%예요. 자, 39.09 피해를 입고 있다가 조사했더니 50%가 된 거예요. 그럼 이만큼 중복되잖아요. 그렇다면 1 수학계 시후 최대 피해율은 그대로고요. 수학량이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수학계 시후 우리가 조사한 피해율이죠. 그거를 이 한도로 계산할 뿐이에요. 수학계 시후 최대 피해율 한도로 수학계 시후 피해율을 우리가 계산했을 뿐이에요. 네. 결과지 피해율 0.5에서 이전 사고의 결과지 피해율 빼라고요. 1.56%. 자, 그러면 수학계 시율 이후에 특정 위험 기간의 첫 번째 피해율, 두 번째 피해율, 최종 피해율, 수학점 피해율, 1차 피해율, 2차 피해율, 최종 피해율. 됐죠? 네. 결과지 피해율 맥스 A가 이런 얘기예요. 네. 피해가 중첩된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무화과 문제가 나오면서 결과지 피해율 맥스 A까지 나온다? 그건 떨어뜨리려는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막 깊은 문제에 막 좌우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에 튼튼, 기본 충실, 기본적인 문제만 다 풀이하셔도요. 합격하세요. 정말이에요. 난이도 높은 문제 풀이하신다고 합격하시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나 발목 잡는 문제는 버리고 기본 튼튼, 내가 풀이할 수 있는 것만 제대로 풀이하시면 합격입니다. 네. 자, 고사나무 조사, 운주밀감하고 무화과 있죠? 보험기간 다르죠? 네, 보험기간. 얘는 종합과수의 여타 품목과 같고 만감류와 같고
수학 완료 전에 피해가 있다면 나무조사 하다가 나오겠죠. 물론 온주밀감 같은 경우는 별도의 나무조사를 하지 않지만 여기 가입했다 그러면 고사나무조사 하겠죠. 네. 특약 가입했다고 하면. 근데 그 이후에 수학기 조사, 과실수학 즉 주기학 보장 종료됐는데 특약 가입했는데 추가 고사 줄 수가 있다 그러면 하고 이 조사를 없다 그러면 안 하고. 다른 보장 방식의 고사나무 조사하고 차이점은 다른 보장 방식은 수학 완료 전, 수학 완료 후 고사 주수로 조사한다. 미보상 고사 주수가 있다. 근데 여기는 그런 표현 없이 추가 고사 주수로 뭉뚱그려 표현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죠. 수학 완료 전에 있으면 하고 조사됐을 거 아니에요. 수학 완료 전 고사 주수가. 그 후, 수학 완료 후 추가 고사 주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지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고사 주수 있으면 확인하고 미보상 있으면 미보상 고사 주수 하고 나무 보험금은 뭐 네. 자,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 여러분 계속 나올 때마다 하지 마시고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이거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올 때마다 핵심만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과실손해보장 내품목 제가 워낙에 낯설어들 하셔서 1과목부터 계속 반복되는 반복 지겨우시죠? 네. 품목의 특성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적종, 과수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데 25년도 농구먼이로서 나오기 전까지 과실손해보장은 어느 정도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추가되는 두릅과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농구먼 이론서 25년도에 나오고 나면 3, 4월에 물론 이거 손해평가는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살짝 이 친구가 뭐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 게 감귤, 온주밀감류처럼 그런 게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과실손해보장은 다 맞춰두시고 이 친구들 추가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정되는 내용 살짝 그다음에 추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과목 문제풀이 다음 강부터 하고 그리고는 이제 논작물로 조금 편안한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